저는 현대차는 그냥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로봇과 현대차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본업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상장을 했을 때 또 이 현대차의 주가의 리레이팅,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번에 또 그 젠스당 멤버였잖아요. 이게 젠스당만 만나고 나면 항상 주가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지금 쉽게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의 지지 좀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한 2.99%, 한 3% 정도 떨어지면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점 기준으로는 61선이 깨졌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현대차는 그냥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로봇과 현대차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본업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상장을 했을 때 또 이 현대차의 주가의 리레이팅,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지금 현재 58만 6천 원, 58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1선 라인 잡고 이 자리에서 조금 분할 매수 차원으로 좀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아틀라스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뭐 아틀라스가 라버너키까지 하고 축구하면서, 얘들 지금 미국에서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틀라스가 나와가지고 시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뭐 지금 현대차는 이제 미국과 경기가 괜찮죠. 그런 상황이가지고 일단은 아틀라스가 과연 이번에 월드컵 때 뭔가 좀 이제 시축 같은 거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틀라스가 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의 또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의 또 옵티머스가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라고 생각, 좀 관심인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참 마케팅하기가 되게 편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든지 아니면은 이 아틀라스든지 간에 월드컵 때 한번 뭐가 시선을 좀 잡는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옵티머스 몇 대 끌고 와가지고 좀 이벤트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이 기대치는 현재 지금 현대차에 조금 들어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대량 생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또 우리 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것들을 대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관계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는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팹리스 기업이라 불러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설계는 하는데 공장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 보통 그런 기업들, 이 엔비디아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 제품을, 자기들이 만든 이 설계도를 현실화시켜줄 기업이 필요하죠. 그래, 보통 그런 기업들을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부르는데, 워낙 TSMC와는 잘 하고 있고 또 삼성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많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컨셉을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뭔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되게 원칙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완성 기업도 아니고 부품 기업이 무슨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사실 그거는 굉장히 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시장의 돈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고, 결국 엔비디아는 이제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죠. 이 생각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실 보면은 지금 미국은 어쨌든 제조업은 딱히 별로잖아요. 뭐 예전에 물론 자동차 쪽이 있었지만 자동차는 이제 엄청 쇠퇴를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이 제조업하면 어느 나라가 정말 최고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하죠, 제조도 잘하죠, 로봇도 하고 공장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겠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뭐 로봇으로 만들어주든지 뭐로 만들어주든지 간에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이 AI를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로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를 했을 때 대한민국을 등지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뭐 젠슨의 어떤 엔비디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AI잖아요.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AI고요. AI라는 이거가 하나 나오면서 반도체도 각광을 받게 됐고 유리기판도 각광을 받게 됐고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다못해 원전 최근에 조선까지 AI를 모든 곳에서 다 붙여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AI 광풍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자 그런 AI가 있을 때 만일 이런 AI를 우리가 뭐 챗GPT나 뭐 클로우드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훌륭합니다. 저도 쓰는데 뭐 제미나이 쓰고 다 쓰고 있는데 전 유료 버전을 싹 쓰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이제 컴퓨터 웹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좋은 똑똑한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자라고 하는 게 피지컬 AI인데 저는 피지컬 AI의 결국은 최종 보스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겠죠. 로봇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겠습니까? 로봇의 뇌의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AI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로봇 관련주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피지컬 AI의 확실한 주도 섹터 내에 있는 거는 로봇 섹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로봇 섹터도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로봇들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2, 3년 전에도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어디? 저는 딱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의 대장은 현대차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전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로봇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맞다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테슬라. 테슬라를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전기차 관련 기업으로만 보시는데 이젠 테슬라 전기차 관련 기업만으로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관련주는 현대차가 최고 탑픽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봇 관련주를 테슬라를 탑픽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전 한 번 더 가면 현대모비스 큰 기업들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큰 기업들 위주로 하는 게 맞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리고 이제 뭐 상장하게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요 정도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거는 괜히 이상한 중소형주 말고요. 확실히 대기업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로봇 관련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로봇 관련 쪽은 돈을 계속 때려 부어야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더 성장한 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확실히 대기업이 뒤에서 자금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 기업으로 들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주의할 포인트는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거기서 매출이 적어도 100번 제가 양보해도 30%한 3분의 1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은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나와야지만 아 니들도 로봇 관련주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뭐 하나 좋다고 그러면요 그쪽으로 어떻게든 그쪽 업종을 엮이려고 난리도 칩니다. 옛날에 뭐 바이오 핫할 때는 진짜 막 갑자기 무슨 뭐 반도체 뭐 하는 기업이 바이오 조그마한 거 몇 억짜리 인수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관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냥 매출의 절반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한 3분의 1만 이상만 돼도 그냥 그 관련주로 묶는 게 뭐 무리는 없을 거다. 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돈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버텨나가야 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AI의 상위 테마도 아니고요. AI가 발전하면은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결국 최종 보스가 이제 로봇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로봇 쪽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으셔가지고 그걸 투자하셔가지고 딴 애들 갈 때 로봇 쪽은 못 가고 막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이렇게 하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로봇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긴 사이트 최소한 2, 3년 이상 정도의 어떤 긴 사이트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의 사이트는 이제 예상은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